인간의 길을 찾다. 에피소드와 명언으로 듣는 사기열전. 제1편.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 관포지교. 관중은 젊은 시절 포수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포수가는 일찍이 관중의 현명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난했던 관중은 늘 포수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이에 상관하지 않고 항상 그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포수가는 제나라 공자 소백을 섬겼고 관중은 소백의 형 규를 섬겼습니다. 소백이 자립하여 환공이 되자 경쟁자였던 규는 싸움에 져서 죽고 관중은 붙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환공에게 포수가를 천거했고 그 덕에 관중은 제나라 국정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포수가는 관중을 천거한 후에 그 자신은 관중의 아랫자리에 들어가 관중을 윗사람으로 잘 모셨습니다. 관중이 국정을 잘 맡아본 덕분에 이후 환공은 춘추시대의 강력한 다섯 임금, 즉 춘추오패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관중이 말했습니다. 일찍이 내가 가난할 때 포수가와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몫을 더 많이 가지곤 했으나 포수가는 나를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나는 포수가를 위해 사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해 다시 곤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다. 시운에 따라 이로운 때와 그렇지 못한 때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나는 3번 벼슬길에 나갔다가 3번 다 임금에게 쫓겨났지만 포수가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시운을 만나지 못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나는 3번 싸워 3번 다 패하고 달아났지만 포수가는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 규가 패했을 때 동료이던 소홀은 싸움에서 죽고 나는 잡혀 욕된 몸이 되었지만 포수가는 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일보다는 공명을 천하에 날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포수가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밝은 것을 더 칭찬했습니다. 죄수를 데려다 상객으로 대우한 안자. 월석포라는 현인이 어쩌다가 죄를 지어 죄수들 속에 섞여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안자가 죄인들의 무리 옆을 지나가다가 월석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자는 자기 마차의 말을 풀어 속죄금으로 주고 그를 수레에 태워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안자가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대로 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월석포는 잠시 후에 안자에게 절교할 것을 청했습니다. 안자는 깜짝 놀라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월석포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비록 어질지는 못하지만 선생을 구해드렸는데 어째서 선생은 성급하게도 절교하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월석포가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자기를 모르는 자에게는 굴복하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자에게는 자기 뜻을 편다고 했소. 내가 죄수가 되어 있는 동안 나를 벌 준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소. 하지만 공이 나를 풀어준 것은 나를 알아주었기 때문이요. 그러니 공은 나의 직위인 셈입니다. 그런데 예로서 나를 대해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죄수로 있는 것만 못하오. 안자는 느낀 바가 있어 월석포를 상객으로 대우했습니다. 작은 직무에 만족하며 의기양양해하는 남편에게 한방 날린 마부의 아내. 안자가 제나라 재상으로 있던 어느 날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 남편을 내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재상의 마부였으므로 큰 양산을 받쳐들고 내필의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의기양양해하고 매우 흐뭇한 얼굴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남편에게 헤어지기를 청했습니다. 남편이 까닭을 묻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자는 키가 6척도 안 되는데 제나라 재상으로서 그 이름을 제후들 사이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또 아까 내가 외출하는 것을 보니 대감께서는 매우 찬찬해 보이고 언제나 남에게 겸손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키가 8척인데도 남의 마부가 된 것이 장한 듯이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헤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뒤 남편은 스스로 마음을 눌러 남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안자가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자 마부는
아내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에 안자는 느낀 바가 있어 마부를 천거하여 대부로 삼았습니다. 재상자리 제의를 거절한 장자. 초나라 위왕이 장자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예물로서 후히 대우하여 재상으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장자는 웃으며 초나라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금이라면 돈으로서는 큰 돈이며 재상이라면 벼슬로서는 높은 벼슬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소를 모르지는 않겠지요? 몇 년 동안 먹여 기르고 제사를 맞아 무늬옷을 입혔지만 결국은 제단에 바치는 제물로 쓰이고 말죠. 그때를 맞아 소가 하찮은 돼지를 부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대는 그만 돌아가시오.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마음대로 논일며 즐거움을 맛보는 것을 택하지 왕에게 구속되고 싶지는 않소이다.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내 뜻대로 유쾌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요. 왕의 총애를 받다 버림받은 미자. 미자하라는 자가 위나라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당시 위나라 법률에 따르면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타는 자는 다리를 자르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며 미자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자하는 몰래 임금의 수레를 타고 대궐문을 나갔습니다. 위나라 임금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미자하를 현명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효도가 극진한가. 다리가 잘리는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또 한 번은 미자하가 임금과 함께 과수원을 찾았습니다. 미자하가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먹어보니 맛이 좋아서 자신이 먹던 복숭아를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말했습니다. 임금을 생각하는 정이 얼마나 깊은가. 그 후 미자하가 늙고 임금의 총애도 식었을 때 미자하가 무슨 일로 임금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위나라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자하는 일찍이 나를 속이고 내 수레를 탔으며 또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내게 먹였다. 괘씸한 놈이다. 미자하의 행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었는데 전에는 현명하다고 했고 나중에는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자하에 대한 임금의 애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군주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말과 행동이 임금의 마음에 들어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반면 미움을 받고 있을 때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약속 어긴 부하를 참수한 사마양저. 제나라 경공은 사마양저를 불러 군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로 말이 통해 사마양저를 장군으로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연나라와 진나라의 군사를 막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사마양저는 임금이 총애하고 백성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를 감독하게 해달라고 임금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흔쾌히 장가라는 사람을 동행케 허락했습니다. 사마양저는 장가에게 내일 정오에 군영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장가는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군영에 나타났습니다. 사마양저는 늦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가는 송별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마양저는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군법에 기한을 어겼을 때의 죄는 무엇인가? 참하는 것입니다. 겁을 먹은 장가는 사람을 시켜 경공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양저는 즉각 장가를 차명에 처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장수가 된 자는 진중에 있는 한 임금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을 수 있다. 왕의 총애를 받는 두 여인의 목을 베고 군령을 바로 세운 손자. 오나라 왕 함녀가 병법에 뛰어난 손자를 초빙했습니다. 함녀가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실제로 훈련시켜 보일 수 있겠소? 좋습니다. 여자라도 상관없소? 상관없습니다. 함녀는 궁중의 미녀 180명을 불러냈습니다. 손자는 그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오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두 미녀를 각각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쪽이라고 명하면 가슴을, 왼쪽이라고 명하면 왼손을, 오른쪽이라고 명하면 오른손을, 뒤로라고 하면 등을 보여야 한다. 알겠느냐? 예. 손자는 오른쪽이라고 호령했습니다.
그러자 미녀들은 웃기만 할 뿐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자는 다시 한번 군령을 설명하고는 호령했습니다. 오른쪽. 그러자 이번에도 미녀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군령을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대장의 죄다. 그러고는 대장으로 삼은 미녀 2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손자는 임금이 다음으로 총애하는 2명의 미녀를 각각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미녀들이 일사불란하게 손자의 명령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함녀는 손자가 용병이 뛰어난 것을 인정하고 손자를 장군으로 등용했습니다.